그러면 애초에 제가 준비한 뉴스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모습 몇 시간 뒤에 사망 추정된다. 오늘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1차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확히는 지난 5월 10일 밤 10시 15분 제주 한림읍에 있는 펜션 숙소에 나서는 장미란 씨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 영상에 포착된 장미란 씨가 이후 수시간 뒤,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쯤 외출을 했다가 야자수 숲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뒤, 그러니까 정확히 2시간 30분 뒤에 한림항 인근 이동통신사 기지국에서 장미란 씨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는데 이후 나흘 뒤, 그러니까 5월 16일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의 위치값이 변화가 없었고 전화통화나 이 모바일 인터넷 이용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일단 경찰은요, 장미란 씨가 사망에 쓰인 도구를 숙소에서 직접 갖고 나왔다. 그러니까 장미란 씨 소유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숲 안에서 다툼이나 이 저항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1차 부검 소견과 같이요, 골절과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저 시신 발견 장소인 야자숲이 밖에서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야자수의 약한 나무줄기 모양 등을 들어서 사망 원인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흔들리고 침도 많아요. 저런 거 만지면 가시가 엄청 세. 왜 혼자 들어갔겠는 누가 들어. 수사팀은 장미란 씨가 발견된 야자숲의 나무 높이 등을 포함해서 사망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로 이 뉴스도 이어집니다. 연락했다, 여전한 거짓말. 이 문제의 A 경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허위 종결시켜 놓고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일단 실종된 장미란 씨 교통사고 사망자로 처리한 건 단순 실수였고, 장미란 씨와 실제로 연락을 했다는 주장을 어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와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굽히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A 경장, 문제의 그날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인근 파출소 직원들이 곧바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시점으로부터 2시간 반 뒤쯤인 밤 9시 16분, 단 2시간여 만에 아시는 것처럼 A 경장은 실종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장미란 씨 찾기에 나선 파출소 직원들, 수색 현장에 이미 나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A 경장은 장미란 씨 남자친구에게 장미란 씨가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통화가 됐으니까 자기네는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 종결을 해야 된다고. 정작 본인은 실종 사건의 종결 이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입력한 바 있죠. 이 소방당국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5월 10일 밤부터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외출 다음날 새벽까지 한림읍 일대에선 교통사고 출동 이력이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 모든 의심이 현재도 A 경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A 경장이 지난 3월부터 종결 처리한 298건의 실종 사건을 지금 전수조사 중인 경찰 수사팀은요, 이런 사건 처리 행태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왜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지 프로파일러까지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달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 발각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죠. 이 화장실 천장 등에는 신원 불명의 지문과 손바닥 자국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경찰은 이 지문과 A 경장의 관련성도 조사 중입니다. 참 이렇게 전국이 떠들썩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경상북도 경산에서는 보시는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종된 20대 중국인 여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잡고 보니 여성이 실종 신고를 했던 바로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본인이 직접 신고했습니까? 왜 살해했습니까?
이 최초 증거자 정모 씨가 알고 보니 범인이었다. 사건을요 되짚어보면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담배를 피우는 저 피의자 정모 씨가 숨진 중국인 여성과 함께 본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20시간 뒤 피의자 정 씨의 집에서 모자를 쓰고 치마를 입은 여성이 저렇게 천천히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죠. 저게 범행을 저지르고요. 본인 집에서 여장을 하고 나와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저 바로 동대구역에서 껐습니다. 동대구역 인근 화장실에서 남성복으로 갈아입고요. 캐리어 덮개로 바꿔서 다른 사람인 척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문 시계 닫고 이런 거는 달리도 이런 거 사람 수는 별로 못 느끼는데 여기는 뭐 친하고 이런 사람 없기 때문에 누가 사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 경찰은요, 저 CCTV를 보면 어쨌든 중국인 피의자 정 씨가 여장을 하고 이동한 이유가 피해 여성의 실종과 본인이 관계가 없다는 정황을 만들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온 19시간 뒤에 피의자인 중국인 정모 씨가 피해 여성의 실종 신고를 직접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피의자 정모 씨는 남자친구를 하면서 피해 여성이 대구로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경찰에 말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도요. 그런데 이런 정모 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나흘 뒤에 이 피의자 정모 씨를 집 앞에서 긴급 체포하고 피해 여성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이 정모 씨 집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 훼손된 상태였고요. 일부는 버려져 경찰은 지금 일대 소각장 등을 수색 중입니다. 이 숨진 여성은 대학원 졸업식을 위해 지난 14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했고요. 정모 씨와 숨진 저 여성은 같은 대학원에 이 강사와 대학원, 강사와 학생으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제가 오른 또 다른 리포트는 바로 이겁니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이 장미란 씨 사건, 60대 실종 사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 사건 경찰을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실종 상태인 전직 경찰 별거 중인 아내를 제주도에서 살해한 사건 어제 제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 23일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서울 중랑경찰서 저 전직 경찰관 저 남성의 최신 행적이 파악된 구리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는데요. 구리경찰서에서는 CCTV 탐문 등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저 전직 경찰관 저 남성이 가정폭력 이력으로 제주도에 있는 아내의 집까지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는데 단순 실종 사건으로 판단한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남성을 찾지 못한 구리경찰서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서 제주도 서귀포 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한 건 저 남성 실종 접수 시점에서 무려 18시간이 지난 24일 아침이었습니다.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시점이 만 하루 전인 23일 오전이라서 실종 접수 직후에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했더라도 저 살해,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요. 실종 사건과 형사범죄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기가 됐다면 초동 대응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실종자가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어도 담당 경찰관들이 형사범죄 시스템에서 직접 검색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경찰 시스템 내부의 현실입니다. 다음 리포트입니다. 석 달 넘게 꼬리를 감춘 알몸 복면남. 지금 세간이 뒤숭숭하니까요.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 연세대 캠퍼스, 신촌 연세대 캠퍼스에 복면을 쓴 알몸 남성이 출몰하는 일이 벌어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검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게 연세대 기숙사에서 뒷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인데요. 평소 산책로에서 산 쪽에서 산책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캠퍼스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김재혁 기자가 가보니까요. 산책로에서 연대 캠퍼스 안으로 이어지는 통로 이처럼 철제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요. 연결 통로에서 끈을 감아서 출입을 임시로 통제를 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저렇게 울타리 구조물로 출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 학교 측이 산책로 폐쇄에 들어간 건 이 복면 알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난 19일 이후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요, 최근 석 달 새 이 남성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3차례나 접수가 됐고, 그제는 산책로에서 하의를 벗은 6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경찰에서도 딱히 이렇게 의지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불안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면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빨리 잡혔으면 좋겠지. 이 경찰은 성추행 피해 여성의 옷에서 확보된 DNA와 60대 남성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해서 동일인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번 리포트, 오늘의 6번 리포트입니다. 규백이 오라 그래, 국방장관 오라 그래, 성단 공청회. 이 총동창회가 극렬 반발하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건인데요. 오늘 보시는 그대로 국군사관학교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작 전부터 육해공 총동창회 동문들이 고성과 항의를 내뱉으면서 저렇게 공청회장 난장판이 됐습니다. 덜어내지 않고 길게 현장 모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왜 국민들 앞에서 대사기로 치는 거야? 들으나 마라! 들으나 마라! 들으나 말하는 소리 묻고 말이야. 아니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그 비싼 돈 주고 어떤 양상으로 치러지는지도 모르고 정말 국가가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나 지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바쁜 사람들 국민들 다 잡아놓고 말이야. 장관 오라 그래 장관! 탄력 방위 규격이 오라 그래! 너만 국방정책수장 이 신문 이거 보고 내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뭔 소리 할지 다 알아. 안 돼! 야! 정책 실장! 난 국민한 사람으로 왔어. 정책 당국자다운 너보다 무식한 사람이야. 정국자다운 소리를 한 말이야. 내가 바보잖아. 촬영해! 30년 넘게 인마 전쟁만 연구해온 놈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지금 물분이 차 있는데 좀 이게 무슨 일단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아니 국방 정책을 추구하려면은 여러 사람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하지 말이야. 언론 뚝딱 나와서 내 사람 새끼는 모교가 없어진다는 그 꿈에도 생각도 드는데 말이야.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예, 제가 저 공청회 굳이 설명을 더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참여자들끼리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 사람아. 불량배라니. 어디 저 나이도 어린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 딴소리 하지 말고 구태타라는 학교니까 없애야 된다고 한 가지만 내려와. 이거 중단하는 거야! 우리 사관학교 출신답게 건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국방부 쪽에서는 욕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네요. 그런데 공청회 가운데 한 동문이 나와서 아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라고까지 말합니다. 먼저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 좀 쓴소리를 드려야 될 게 국방위원들이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전 국민이 주목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자리에 왜 우리 장관 아드님은 안 모시고 오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탈령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입니다. 이게 장관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제대로 주재를 하셨어야지. 예, 저 공청회 밖에서는 아예 집회까지 열렸는데요. 국방부는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10월에 상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저렇게 극렬한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폐합 못지않게 아니요. 어쩌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산 드론 4초 만에 추락 쇼크. 우리 군이 국내 개발 중인 국산 자폭 드론이 이 발사 직후에 4초 만에 맥없이 추락을 했습니다. 저건 어제 부산 남쪽 해상에서 발사한 시험 발사고요. 해군이 전투 실험에 나선 자폭용 드론이 발사 직후에 추락해서 바다에 떨어진 겁니다. 2시간 뒤에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또 실패. 이 계획대로라면 무인기가 발사된 뒤에
적함을 찾아가서 폭발을 시켜야 하지만 수초가량 날다가 목표물도 찾기 전에 바다로 추자를 해버린 겁니다. 2년 전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데요. 결론적으로 두 차례의 해상 전투 실험에 모두 실패로 끝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자폭용 드론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과 미국 이란 전쟁 등에서 고가의 전략 자산을 파괴하는 극강의 가성비 무기 체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요,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자폭 드론 대량 생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 전차 모형을 세우고 실험에 성공을 했고요. 아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도 쌓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드론 부대까지 파견할 정도면 네. 북한이 우리보다 이런 실전적인 드론 부대 운영에 대해서는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폭 드론 시험 발사가 연이어 실패하는 사이 북한은 우리 무인기와 재원은 비슷하지만 수천만 원 수준의 수억 원대인 우리 무인기보다 가성비가 좋고 실전 능력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른 마지막 리포트 바로 저 얘기입니다. 아기 울어 내릴게요. 아니 다시 탈게요. 예, 이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이 이른바 민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3일 저렇게 인천에서 괌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던 박수홍 씨. 출발을 앞두고 어린 딸이 계속 누우니까 박수홍 씨는 탑승한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이 박수홍 씨의 짐을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이 딸은 울음을 그쳤고요. 박수홍 씨 다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리겠다, 다시 타겠다를 번복한 거죠. 이 과정에서 승객 200여 명이 탄 비행기는 대략 한 1시간 이상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 목격담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니까 박수홍 씨는 아예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예, 저 내용이네요.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서 본인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면서 이 보안 검사 등을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요, 연예인이나 특혜 준 건 아니냐, 혹은 탑승 번복이 이렇게 쉬운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박수홍 씨가 실제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내에서 하차 의사를 번복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국토부는 이륙 전 승객이 내리겠다고 할 경우 각 항공사가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석의 리포트는 8개였습니다. 김종석의 왜? 오늘도 단연 이겁니다. 새벽에 왜? 오늘 검찰의 1차 발표를 토대로 장미란 씨 사건을 재구성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0일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지 불과 수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보이죠. 그럼 장미란 씨는 어떻게 숨졌냐? 세간의 의혹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야자수습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해가 지면 밤새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지. 무게가 지탱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이해 안 하면 맞아. 우리들도 이해가 안 하는 거. 암만 죽고 싶어도요, 어디를 들어가기고. 이게 그거 엄청 가시가 세요. 가시가 지금 나가가 집에 얼거져 버려. 안 돼. 그 뭐 줄을 어디다 올리면. 저희 오세정 기자가 야자숲이 주변이 어떤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미란 씨가 나왔을 그 시각 밤 10시 15분 그 펜션 숙소에서 야자수습까지 똑같이 걸어봤습니다. 이 갈림길을 비추는 가로등을 지나서 금세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지고요. 가로등에서 멀어지니까 걷고 있던 땅이 평평한지 패였는지조차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무척이나 캄캄합니다. 이 불과 몇 미터 앞에 세워놓은 차량이나 사람도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지 않고는 일반 성인도 걸어 다니기가 꽤 꺼려집니다. 그러니까 저 인적이 드문 야자숲에 굳이 그 야밤에 장미란 씨가 찾아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자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키가
178cm인데요. 장미란 씨의 키는 저보다 정확히 20cm가 작은 158cm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키 장미란 씨가 어떻게 혼자 이 야자수에 사망 도구를 묶고 매달릴 수 있었던 걸까요? 정확히는 이 야자수, 카나리아 야자수입니다. 이 가시 부분이 많아서 손만 대도 아파서 접근이 쉽지가 않고요. 게다가 가지도 쉽게 구부러져서 사람 무게를 쉽게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냐? 저렇게 쉽게 흔들리는데 말이죠. 석연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장미란 씨의 신체 일부가 땅에 닿아 있는 이른바 불완전 의사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은 일단 신체 일부가 바닥이나 벽에 닿은 상태에서도 사람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혹 중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문제의 A 경장이 실종자를 찾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유족들에겐 잘 있다는 취지의 말과함과 동시에 2시간 만에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한 게 아무리 따져봐도 납득이 안 되니까 A 경장이 범인 아니냐, 장미란 씨를 살해한 건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 제기입니다. 전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쓴 게 어떻게 실수죠? 일하기 싫었던 건가요? 안 들킬 줄 알았어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유족분이 안 부끄러우세요? 반성하십니까? 오늘은 일단 경찰은 A 경장의 범죄 가능성이나 장미란 씨와의 접점,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지만 아직 면밀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실종 허위 종결 건과는 별개로 A 경장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A 경장의 휴대전화와 경찰서 유선 전화 등의 이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요. 두 사람은 연락처조차 없었기 때문에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추정된다는 게 현재까지의 경찰의 1차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경찰의 연이은 설명에도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자살로 처리하면은 수사기간은 속편하죠.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49.99 대 51.111로 후자를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발표를 보면서 조금 의문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만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밑에 뭐 받침대도 없어요. 사다리도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가시에 찔리는 것을 감수하고 끌어잡아 당겨서 묶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활처럼 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의사가 되죠? 라는 의문은 수사 발표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심리적으로도 마지막을 선택하는 분들은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한 번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을 해요. 근데 저기가 저런 데입니까? 예, 실제 현장에서 장미란 씨가 작성한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의문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 골든타임인 72시간, 그 시간 안에 장미란 씨 행적을 밝히는 게 이 사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수사의 첫 단추이지만요. 최초 112 신고 녹취 기록도 삭제됐고 118대 달하는 CCTV 영상 역시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억측과 루머까지 오늘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로 단번에 잠재울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두 번째 김종석의 왜입니다. 이걸로 이어갑니다. 20개월째 왜? 이제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혹은 만약 내 가족이 실종이 된다면 난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아예 온라인에서는요. 신고 10개명까지 등장했습니다. 가족이 연락 두절일 때 10개의 체크리스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2 신고 시각과 접수번호를 반드시 메모하십시오. 세 번째, 실종으로 접수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십시오. 가출과 실종은 처리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덟 번째는 연락이 닿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연락이 받았는지 그 근거를 확실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녹취가 있는지
대면 확인인지 문자인지 이번 사건이 정확히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저 10개명만 보면 거의 사실상 개인이 일반 시민이 사설 탐정이 돼야 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저 문제 A 경장이요. 불과 2달 전 실종자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장미란 씨 허위 종결이 들키지 않은 채 말입니다. 최근까지 우수 경찰로 상까지 받았던 이 A 경장이요. 실제로 저희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제주 실종 사건의 매뉴얼을 무려 5가지나 어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어도 대면 이후의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대면을 거부할 경우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뭐 위반한 게 저 말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을 받고 안으로는 이렇게 허위 종결 처리까지 하는데 도대체 앞으로 누가 경찰을 믿겠습니까? 뭐 대부분의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요. 지역 유착 경찰인 향찰이 제주 원주민이 아닌 장미란 씨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대충 실종 사건을 덮으려 한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틀 전 경찰 전반을 두고 국회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대학학장, 제주경찰청 차장, 굉장히 중요한 직위 같은데요. 왜 이게 다 공석입니까? 네, 인사가 전체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검찰까지 없애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장을 이렇게 오래 비워두는 것, 경찰은 제대로 운영됩니까? 그러니까 제주청 차장 같은 건 왜 비워둡니까?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경찰 그 상위 직급의 부재가 이러한 현장에서의 수사력의 그 어떤 부실함으로 반드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이런 전국적인 사건 터졌을 때 중심을 잡고 책임지라고 있는 이 경찰의 수장, 경찰청장 자리가 지금 20개월, 1년 8개월 넘게 비어 있습니다. 예상컨대 경찰청장이 있었더라면 뭐 이런 대국민 기자회견 정도는 했겠죠.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장미란 씨 사건에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기자회견 정도, 메시지 정도는 내놓지 않았을까요? 오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사회에 매우 큰 불안을 안겨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관들의 이러한 비위 행위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90도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을 임명 안 하고 시간 끄는 게 정부 성향 혹은 입맛에 맞는 청장을 아직 못 골라서다 혹은 직무대행 체제가 정부의 말을 더 잘 듣는다 등등 이런 세간의 억측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요. 이 어수선한 치안을 수습하기 위해서 경찰청장부터 어서 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아직 찾지 못한 성인 실종자가 모두 15명입니다. 사실상 오늘 김종석이 외에 2가지 다 장미란 씨 혹은 경찰의 불실화 논란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